무릎 통증을 방치하면 걷는 게 두려워집니다. 안녕하세요. 40년차 정형외과 전문의 이은영입니다. 40년간 어르신들의 무릎을 진료해 오면서 한 가지 확신하게 된 것이 있습니다. 이 운동 하나로 무릎 수술을 피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72세 박영숙 할머니가 오셨어요. 무릎이 너무 아파서 집안 마트도 못 가겠다고 하시더라고요. 계단 내려갈 때마다 무릎이 꺾일 것 같아서 무섭다고, 이대로 가다가는 휠체어 신세가 될까봐 밤잠을 못 이룬다고 하셨어요. 여러분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시죠? 아침에 일어날 때 무릎이 뻣뻣해서 첫 발걸음이 무서운 기분, 계단을 오르내릴 때마다 무릎에서 나는 소리가 신경 쓰이는 마음, 언제까지 내 다리로 걸을 수 있을까 하는 걱정 말이에요.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무릎 통증 때문에 고생하시는 분들이 어떻게 하면 다시 자신 있게 걸을 수 있는지 알게 되실 거예요. 40년간 쌓아온 경험과 수많은 성공 사례를 바탕으로 정말 효과 있는 방법들만 골라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왜 나이가 들면 무릎이 아픈지부터 설명해 드릴게요. 무릎 관절을 자동차로 비유해보면 이해하기 쉬워요. 무릎뼈 사이사이에 있는 연골은 자동차의 타이어 같은 역할을 해요. 젊을 때는 이 타이어가 두껍고 탄력 있어서 충격을 잘 흡수했는데 나이가 들면서 점점 닳아서 얇아지는 거예요. 타이어가 다르면 자동차가 덜컹거리듯이 연골이 다르면 무릎이 아프고 소리가 나기 시작해요. 더 심해지면 뼈와 뼈가 직접 부딪혀서 극심한 통증이 생기죠. 이게 바로 퇴행성 관절염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무릎 주변 근육이에요. 특히 허벅지 앞쪽 근육인 대퇴사두근이 무릎을 보호하는 핵심 역할을 해요. 이 근육을 자동차의 서스펜션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서스펜션이 좋으면 타이어가 닳아도 승차감이 괜찮죠. 나이가 들면서 이 근육들이 약해지면 무릎에 가는 부담이 더 커져요. 마치 서스펜션이 고장난 자동차처럼 모든 충격이 직접 무릎으로 전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계단을 내려갈 때 특히 아픈 거예요. 계단을 내려갈 때는 체중의 3배에서 4배의 힘이 무릎에 실려요. 60kg인 분이라면 240kg의 힘이 무릎 하나에 집중되는 거죠. 허벅지 근육이 약하면 이 엄청난 힘을 견디지 못해서 통증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연골은 한번 닳으면 다시 생기지 않지만 근육은 나이가 들어도 운동하면 강해질 수 있다는 점이 정말 희망적이에요. 65세인 저도 지금까지 꾸준히 운동해서 무릎 건강을 유지하고 있거든요. 운동이 왜 중요한지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로 근육이 강해지면 무릎 관절에 가는 부담이 줄어들어요. 허벅지 근육이 무릎을 단단히 잡아줘서 흔들림을 방지하고 충격을 흡수해 주는 거예요. 두 번째로 관절 주변의 혈액순환이 좋아져요. 운동을 하면 근육이 펌프 역할을 해서 관절로 가는 영양분 공급이 늘어나고 염증을 일으키는 노폐물도 잘 빠져나가요. 세 번째로 관절의 윤활액 분비가 증가해요. 적당한 움직임이 관절의 윤활유 역할을 하는 활액 분비를 촉진해서 관절이 부드럽게 움직일 수 있게 도와줘요. 네 번째로 뼈 밀도가 향상돼요. 운동은 뼈에 적당한 자극을 줘서 골밀도를 높이고 골다공증 예방에도 도움이 돼요. 다섯 번째로 균형 감각이 좋아져서 넘어질 위험이 줄어들어요. 무릎이 아픈 분들은 걸을 때 균형을 잃기 쉬운데 운동으로 균형 감각을 기르면 안전하게 걸을 수 있어요. 이제 구체적으로 어떤 운동을 해야 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제가 40년간 환자분들에게 추천해서 효과를 확인한 3가지 운동이에요. 첫 번째 운동은 의자에 앉아서 무릎 펴기입니다. 의자에 등을 대고 편안히 앉으세요. 발은 바닥에 평평하게 놓고 등받이에 기대서 안정감을 유지하세요. 그 다음 한쪽 다리에 무릎을 천천히 펴면서 발끝을 위로 젖혀주세요. 이때 중요한 건 허벅지 앞쪽 근육에 힘이 들어가는 걸 느끼는 거예요. 무릎을 완전히 편 상태에서 5초간 유지하고 천천히 내려놓으세요. 한쪽 다리로 10회씩 하고 반대쪽도 똑같이 해주세요. 이 운동의 좋은 점은 무릎에 체중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도 허벅지 근육을 강화할 수 있다는 거예요. 특히 대퇴사두근이라는 무릎을 보호하는 핵심 근육이 발달해요. 처음에는 다리가 무겁게 느껴질 수 있어요. 그럴 때는 무릎을 완전히 펴지 말고 편안한 범위에서만 펴도 돼요. 점차 근력이 늘어나면 자연스럽게 더 많이 펼 수 있게 돼요. 발목에 모래주머니나 아령을 차면 운동 효과가 더 좋아져요. 하지만 처음 2주간은 맨다리로 하시고 익숙해지면 500g부터 시작해서 점차 늘려가세요. 두 번째 운동은 누워서 다리 들기입니다. 침대나 매트에 반듯하게 누우세요. 한쪽 무릎은 구부려서 발을 바닥에 대고 다른 쪽 다리는 쭉 펴세요.
편 다리를 구부린 무릎 높이까지 천천히 들어 올리고 5초간 유지한 후 천천히 내려놓으세요. 이 운동은 고관절과 허벅지 근육을 동시에 강화해줘요. 특히 허리에서 무릎까지 이어지는 긴 근육들이 발달해서 무릎의 안정성이 크게 향상돼요. 누워서 하는 운동이라 무릎에 부담이 거의 없어서 통증이 심한 분들도 안전하게 할 수 있어요. 하지만 허리가 아픈 분들은 무릎 밑에 쿠션을 받쳐서 허리 부담을 줄여주세요. 다리를 들어 올릴 때 허벅지 근육에 집중하세요. 다리 전체에 힘으로 들어 올리는 게 아니라 허벅지 근육에 힘으로 들어 올린다는 느낌으로 해야 효과적이에요. 세 번째 운동은 벽에 기대 앉기입니다. 벽에 등을 대고 서세요. 발은 벽에서 30cm 정도 떨어뜨리고 어깨 너비로 벌려주세요. 그 다음 등을 벽에 댄 채로 천천히 앉는 자세를 취하세요. 마치 의자에 앉는 것처럼요. 무릎이 90도가 되면 멈추고 10초간 유지하세요. 처음에는 힘들 수 있으니까 5초부터 시작해서 점차 늘려가세요. 다시 일어날 때도 천천히 벽을 밀듯이 올라오세요. 이 운동은 허벅지 근육뿐만 아니라 엉덩이 근육까지 함께 강화해줘요. 특히 일상생활에서 의자에서 일어날 때 필요한 기능적 근력을 기를 수 있어요. 벽에 기대 있으니까 넘어질 위험도 없고 운동 강도도 자신의 체력에 맞게 조절할 수 있어요. 너무 힘들면 조금만 앉았다가 일어나고 근력이 늘어나면 더 깊이 앉아도 돼요. 이 세 가지 운동을 하루에 한 세트씩 일주일에 3회에서 4회 정도 하시면 돼요. 중요한 건 꾸준함이에요. 한 번에 많이 하려고 하지 마시고 조금씩이라도 매일 꾸준히 하는 게 훨씬 효과적이에요. 이제 실제로 이런 운동으로 좋아지신 분들의 사례를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는 앞서 말씀드린 72세 박영숙 할머니 이야기예요. 할머니는 무릎이 너무 아파서 계단도 제대로 못 내려가고 장 보러 가는 것도 힘들어 하셨어요. 정형외과에서는 인공관절 수술을 권했지만 수술이 무서워서 망설이고 계셨죠. 제가 이 세 가지 운동을 알려드렸어요. 처음에는 의자에 앉아서 무릎 펴기도 5번이 한계였어요. 다리가 후들후들 떨리고 힘이 하나도 없으셨거든요.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매일 조금씩 하셨어요. 일주일 후에 오셨을 때 벌써 10번까지 할 수 있게 되셨어요. 2주일 후에는 아침에 일어날 때 무릎이 덜 뻣뻣하다고 하시더라고요. 3주일 후에는 계단을 내려갈 때 무릎 잡는 횟수가 줄었다고 좋아하셨어요. 지금은 3개월째인데 마트에도 혼자 다니시고 손자들과 놀이터에도 가실 정도로 좋아지셨어요. 할머니 말씀으로는 무릎 수술 받을 생각도 없어졌고 이제는 더 많은 곳에 가보고 싶다고 하세요. 두 번째는 78세 김철수 할아버지 사례예요. 할아버지는 젊었을 때 무릎 부상을 당하셔서 오랫동안 무릎 통증에 시달리셨어요. 최근에는 통증이 너무 심해져서 걸을 때마다 지팡이를 짚어야 할 정도였어요. MRI 검사 결과 연골 손상이 심해서 수술이 필요한 상태였어요. 하지만 할아버지는 나이도 많고 수술 후 회복에 대한 걱정이 많으셨어요. 그래서 수술 전에 운동 치료를 먼저 시도해 보자고 했어요. 할아버지는 운동에 대한 의지가 정말 강하셨어요. 처음에는 누워서 다리 들기도 힘들어 하셨지만 매일 빠짐없이 하셨어요. 손자가 와서 도와주기도 하고 할머니가 옆에서 응원도 해주셨어요. 한 달 후부터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아침에 일어날 때 무릎 통증이 줄어들었고 집 안에서는 지팡이 없이도 걸을 수 있게 되었어요. 2달 후에는 집 앞 공원까지 산책할 수 있게 되셨어요. 지금은 6개월째인데 수술 없이도 일상생활이 가능할 정도로 좋아지셨어요. 할아버지는 운동에 힘을 믿지 않았다가 이제는 누구보다 열심히 하고 계세요. 주변 어르신들에게도 운동을 권하고 다니신다고 해요. 세 번째는 69세 최순애 할머니 이야기예요. 할머니는 양쪽 무릎이 모두 아프셔서 집에만 있는 시간이 많았어요. 특히 비 오는 날이면 무릎이 더 아파서 진통제를 달고 사셨어요. 할머니의 특별한 점은 운동을 할 때 음악을 틀어놓고 하신다는 거였어요. 좋아하는 트로트 음악에 맞춰서 운동하시니까 지루하지 않고 재미있다고 하셨어요. 운동이 스트레스 해소에도 도움이 되셨던 거죠. 2개월 후에는 무릎 통증이 많이 줄어서 진통제 복용 횟수가 반으로 줄었어요. 4개월 후에는 친구들과 등산까지 다닐 수 있게 되셨어요. 물론 높은 산은 아니지만 동네 뒷산 정도는 충분히 오르내릴 수 있게 되셨어요. 할머니는 지금도 매일 운동하고 계세요. 운동 덕분에 무릎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체력도 좋아졌고 우울감도 많이 줄어들었다고 하세요. 이런 성공 사례들을 보면서 느끼는 건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65세인 저도 매일 이런 운동을 하면서 건강을 유지하고 있거든요.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오늘부터라도 시작해보세요. 운동할 때 주의사항도 꼭 지켜주셔야 해요.
첫 번째, 절대 무리하지 마세요. 운동 중에 무릎이나 다른 부위에 심한 통증이 생기면 즉시 멈추고 쉬세요. 약간의 근육 피로감은 정상이지만 관절 통증은 위험 신호예요. 두 번째, 처음에는 천천히 시작하세요. 첫 주에는 각 운동을 5회씩만 하고 일주일에 3회 정도만 하세요. 몸이 적응하면 점차 횟수와 빈도를 늘려가세요. 세 번째, 운동 전후에 가벼운 스트레칭을 해주세요. 무릎 주변 근육이 경직되지 않도록 부드럽게 풀어주는 게 중요해요. 네 번째, 운동 후에 무릎이 붓거나 열감이 있으면 얼음찜질을 10분 정도 해주세요. 염증을 줄이고 회복을 도와줘요. 다섯 번째, 운동 강도는 본인의 컨디션에 맞춰 조절하세요. 컨디션이 안 좋은 날에는 횟수를 줄이거나 쉬어도 괜찮아요. 여섯 번째, 다른 관절 질환이나 만성 질환이 있으시면 담당 의사와 상의 후에 시작하세요. 특히 심장 질환이나 고혈압이 있으시면 운동 강도를 조절해야 해요. 일곱 번째, 꾸준함이 가장 중요해요. 한 번에 많이 하는 것보다 조금씩이라도 매일 하는 게 훨씬 효과적이에요. 여덟 번째, 운동 효과가 바로 나타나지 않아도 실망하지 마세요. 보통 2주에서 4주 정도 지나야 효과를 느낄 수 있어요. 아홉 번째, 신발도 중요해요. 운동할 때는 쿠션이 좋은 운동화를 신어서 무릎에 가는 충격을 줄여주세요. 열 번째, 운동 환경도 신경 써주세요. 미끄럽지 않은 곳에서 하고 의자나 벽 같은 지지대가 있는 곳에서 하세요. 운동과 함께 일상생활에서도 주의할 점들이 있어요. 무릎에 좋은 자세를 유지하세요. 쪼그려 앉기, 양반다리, 무릎 꿇기 같은 자세는 피하시고 의자에 앉을 때는 무릎이 90도 정도가 되도록 하세요. 체중 관리도 중요해요. 체중이 1kg 늘면 무릎에는 4kg의 부담이 늘어나요. 적정 체중을 유지하는 것만으로도 무릎 건강에 큰 도움이 돼요. 계단 이용할 때는 난간을 꼭 잡으세요. 특히 내려갈 때는 더욱 조심하고 한 번에 한 계단씩 천천히 내려가세요. 찜질도 도움이 돼요. 따뜻한 찜질은 혈액순환을 좋게 하고 근육을 이완시켜줘요. 하루에 15분에서 20분 정도 너무 뜨겁지 않게 해주세요. 무릎에 좋은 음식도 드세요. 연골 건강에 좋은 콜라겐이 풍부한 사골국, 닭발, 족발 등을 적당히 드시고 염증을 줄이는 오메가3가 풍부한 등푸른 생선도 좋아요. 충분한 수면과 스트레스 관리도 중요해요. 스트레스는 염증을 증가시켜서 관절 건강을 해치거든요. 정기적인 검진도 받으세요. 6개월에 한 번 정도는 정형외과에서 무릎 상태를 점검받고 운동법에 대한 조언도 구하세요.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무릎 건강은 노년의 삶의 질을 좌우하는 핵심이에요. 무릎이 건강해야 어디든 가고 싶은 곳에 갈 수 있고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어요. 약이나 주사, 수술도 도움이 되지만 운동만큼 근본적이고 안전한 치료법은 없어요. 운동은 부작용도 없고 비용도 들지 않고 언제 어디서나 할 수 있는 최고의 치료법이에요. 65세인 저도 매일 이런 운동을 하고 있어요. 덕분에 지금까지 무릎 건강을 유지하고 있고 여러분께 이렇게 건강 정보를 전달할 수 있어요.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언제 시작하든 늦지 않았어요. 오늘부터 시작하면 한 달 후, 3달 후에는 분명히 달라진 자신을 발견하게 될 거예요. 처음에는 힘들고 귀찮을 수 있어요. 하지만 습관이 되면 자연스러워져요. 양치질 하듯이 세수하듯이 자연스럽게 할 수 있게 돼요. 가족들의 도움도 받으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가족들과 함께 하시면 더 재미있고 꾸준히 할 수 있어요. 작은 변화라도 기뻐하세요. 계단 한 칸 더 올라갈 수 있게 되었다면, 아침에 일어날 때 무릎이 덜 아프다면 그것만으로도 큰 발전이에요. 포기하지 마세요. 효과가 늦게 나타나도 꾸준히 하시면 반드시 좋아져요. 저와 함께 한 많은 환자분들이 증명해 주셨어요. 여러분의 건강한 무릎을 위해 100세 의사가 항상 응원하겠습니다. 오늘부터 시작해 보세요. 여러분의 무릎이 다시 젊어질 수 있어요. 건강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